돈을 막 모으는 거야. 돈을 막 모으고 이게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조금씩 주는 거지. 이렇게 돌려받기식으로. 자,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즘에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규제 여파가 미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그러한 부동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오늘은 좀 꼽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사진 보면 안정적인 투자 상품 수익형 호텔 주목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호텔입니다. 자, 호텔 분양. 내가 이 최고급 땡땡땡 호텔을 가질 수가 있다니. 그중 하나가 내 거라니.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하거든요. 뭐 수익률 보면은 뭐 5%도 아닙니다. 10% 이상입니다. 10%, 15%, 뭐 20%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종목에 투자하면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요, 원래는 분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이전 과거에는 분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분양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조금 뒤적거리면 바로 옆에 광고가 뜹니다. 제주도에 뭐 무슨 호텔, 강릉에 무슨 호텔, 그리고 수익률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 시즌에는 투자금,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선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종목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호텔 원래 분양할 수 없었는데 왜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2012년 이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갑자기 불현듯 이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뭐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 갑자기 열풍이 불면서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준비가 미처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폭증을 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을 했고, 자, 이때 관광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2014년부터 이 호텔이 분양하게 법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호텔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호텔 분양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사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비용들을 선분양이라고 하죠. 먼저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하면서 자금을 충당하게 되면서 이 호텔 사업을 하게 되면, 호텔 분양 사업을 하게 되면 내 돈이 한 푼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악용하시는 시행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투자자에게 객실 분양을 다 합니다. 미리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분양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 호텔 운영회사가 따로 붙여가지고 또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을 한 다음에 총 수익금이 나옵니다. 호텔 운영에서 총 수익금이 나오면 이 객실 분양받으신 투자자와 그리고 호텔을 운영한 운영회사에서 나눠갔습니다. 보통 7대3으로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 7, 그리고 운영회사 3인데 그렇게 해서 수분양자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윈윈이죠. 시행사는 일단은 건물 올려서 돈 벌어서 좋고, 또 분양자는 또 호텔 수익 받아서 좋고, 또 운영회사는 운영하면서 또 아무 것 없이 또 이렇게 운영해갖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이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간에 선다던가 공사가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호텔 운영회사가 일부러 이 지출 비용을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가지고 원래 1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5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익이 작아진다던가 뭐 이러한 단점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분양용 호텔이 그때부터 폭증을 합니다. 폭증을 하게 해서 무섭게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이 저금리 경제 기조 속에서 고수익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유치가 된 것이죠. 자, 특히 제주도 보면요, 2013년 800실 정도에서 3년 만에 4,400실로 폭증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 중에 있어요, 제주도는.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집니다. 일단은 강이 있던가 바다가 있으면 무조건 호텔이 지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호텔을 시행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탁 운영사가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양자는 사실 운용할 그 능력이 없어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돈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리할 필요도 없고 수익을 나눠 갖고
만약에 주택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월세를 받게 되면은 주택임대업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공실이 일어나면 뭐 몇 달간, 한 2달, 3달 공실이 나면은 1년 수익 다 망칠 때도 있고, 이자 나가는 비용이랑 또이. 예. 그리고 세입자와의 갈등 있을 수도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갈등 요소가 없고 수익만 분배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어차피 이거 10% 넘는다고 하는데 그냥 호텔이나 분양받고 자기를 운영하니까 편하게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소액 투자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월세를 받으면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소형 주택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호텔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은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세상에 어딨냐 싶은 종목인 거죠. 투자 비용 적게 들어가고 월세는 크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혹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살펴보면 이건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 투자에 관련해서 우리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글이 다 소송 관련된 글이고, 전재산을 날렸다는 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 이 방송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또 돈을 지켜드린 겁니다. 자,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환금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자, 볼게요. 자, 호텔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상담을 받게 되면은 기간을 정해놔요.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확정 수익, 길게는 뭐 10년까지 보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10%가 넘는 확정 수익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은 10%면 얼마야? 그럼 10년만 있으면 내 투자금 이상으로 다 복구가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0%가 넘는 수치가 나오려면은 호텔 운영사의 운영자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호텔의 객실 가동률,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공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10%가 넘는 수익을 주려면은 이 호텔이 1년 동안 90% 정도 가동이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평균 호텔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 일부 그 호텔의 경우에는 3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유명한 호텔 이름이고 뭐 관리 회사도 유명한 데라고 하니까 그냥 살까, 이게 아니라 주변에 호텔 공급이 추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가 관광지나 아니면 비즈니스 센터가 가까이 있는지,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최상의 입지를 골라내는 게 수익과 직결된다. 자세하게 입지를 확인하시고 호텔 분양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10년치를 확정해서 줍니까?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금액에서 쪼개서 주는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 보면은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막 모으는 거야. 돈을 막 모으고 이게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조금씩 주는 거지.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자, 그리고 더 혹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일단은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수익의 1년치를 바로 주는 행위를 합니다. 일부러 확정 수익이니까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알아요? 괜찮은데, 이 생각 든다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환심을 사가지고 여러 객실을 분양받게 합니다. 보통 2-3개씩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액 투자에다가 큰 수익을 바로 주니까 뭐 한두 개, 2-3개면은 다행이지,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1-2년 동안만 확정 수익을 주고요. 거의 10% 이상 보장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운영하는 회사에 떠넘기고 시행사는 쫙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찾아가 봐야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미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입지를 잘 골랐어. 입지도 잘 고르고 수익도 잘 나올 수 있는 자리야. 옆에 바로 비즈니스 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고 바로 옆에 또 강이 흐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좋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또 운영 리스크입니다. 분양 전에는 유명 회사였다가 뭐 어디에 해외에 어떤 호텔을 관리하고 뭐 이런 유명한 호텔 브랜딩 그 관리 업체를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가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 수익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의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공이 딱 되자마자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은 그 회사일 거가 확정돼 있지가 않아요. 예정으로 돼 있어요. 돈 달라고 해봐야 돈 달라고 할 구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미숙 업체가 맡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운영회사는 돈 없이 보증금 일부만 가지고 호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커넥션이 있습니다. 시행사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호텔 관리하겠다, 내가 관리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는 분양 받으신 분한테 분양금 받아 챙기고, 또 운영회사한테 또 이런 커넥션 받고 리베이트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미숙 업체가 맡을 경우에 객실 가동률이 아까 말했죠. 30%, 20% 이하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이하면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은커녕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2개, 3개 하려고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만 납부하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 미숙 업체가 아니라 운영 잘하는 회사가 맡아도 문제예요. 뭐냐? 관리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오픈해서 까지를 않아요. 까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5년, 10년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비용을 또 펌핑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을 과도한 비용 처리로 해서 수익률이 낙하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지어지면 다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지어지거나 아니면 지어지는 중에 있는 그러한 호텔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사는 돈 없이 하잖아요. 분양만 잘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시행사는 사실 자기네들이 시공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유치권 행사하는 현장도 다수 보입니다. 자, 공사 지원은 거의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분양형 호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이 공기,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면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호텔은 관련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몇 년이 미뤄져도 그 상태로, 답보 상태로 돼 있는 게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다른 시공사가 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설하고 자재품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많죠. 그럼 하자가 많겠죠. 일반 주택에 하자가 많아도 문제인데 손님 받아야 되는 호텔에 하자가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수분양자가 지연에 대한 고통, 하자에 대한 고통을 떠안게 되고, 호텔은 잘못 지어지면 손님이 아예 안 온다. 그러니까 수익이 빵이 된다. 빵이 수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이걸 사겠습니까? 황금성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몽땅 그냥 날아가는,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이렇게 되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호텔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서울의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분양 호텔도 월세 잘 받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분양형 호텔의 최장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어떤 부동산 종목보다 높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황금성은 최악이다. 자, 일단 입지가 좋은 곳, 객실 가동률 높을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골라야 되고, 중심은 뭐냐면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비즈니스 객실 수요가 많은 곳에, 그리고 또 하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이죠. 이러한 지역 공급과 수요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왜? 투자금은 적게 들고 수익이 크니까. 자, 투자 종목 중에 수요자가 가장 작습니다. 수요자가 작다는 말은 황금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음 사람이 이 호텔을 다시 분양받아서 월세 받을 사람이 추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호텔은 조금만 노후되면 어떻게 되죠? 손님이 줄어듭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건물이 노후될수록 수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민감한 종목이므로 이 황금성이 그 어떤 부동산 종목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자,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여러 종목 중에서 수익은 크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큰 종목,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될 부동산,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정보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형 호텔 안 하실 거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